하루에도 수십 번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빈뇨, 그 원인과 해결책.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빈뇨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데 하루에 화장실을 10번도 넘게 가요. 회의 중에도 나가야 하고 밤에도 자다가 깨서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자겠어요. 이게 정말 병인가요? 이런 경험 혹시 여러분도 해보셨나요? 오늘은 이처럼 일상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빈뇨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배뇨 횟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은 하루에 사회에서 8회 정도 소변을 봅니다. 물을 많이 마신 날이나 카페인 음료를 섭취했을 때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죠. 하지만 하루에 8회를 넘어서거나 밤에 2회 이상 깨서 화장실에 간다면 빈뇨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빈뇨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작용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원인은 방광의 기능 이상입니다.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는 주머니 같은 기관인데 정상적으로는 300에서 500ml 정도의 소변이 찰 때까지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광이 과민해지면 적은 양의 소변에도 강한 요일을 느끼게 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과민성 방광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성별에 따른 특이 원인들입니다. 남성의 경우 50대 이후 전립선 비대증이 흔한 원인입니다.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해 소변이 완전히 배출되지 않고 이로 인해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 출산, 폐경 등 호르몬 변화와 관련된 빈뇨가 많습니다. 임신 중에는 자궁이 커지면서 방광을 압박하고 출산 후에는 골반저 근육 약화로 인해 빈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로 감염입니다. 세균이 요도나 방광에 침입해 염증을 일으키면 방광벽이 자극받아 빈뇨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성의 경우 요도가 짧아 세균 침입이 쉽고 남성은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 문제로 소변이 잘 배출되지 않아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당뇨병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장에서 포도당을 걸러내기 위해 더 많은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고혈당으로 인한 탈수 현상 때문에 갈증이 심해져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이것이 빈뇨로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심할 때도 빈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시험이나 발표 전에 자주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방광 근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혈압약 중 이뇨제나 일부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등이 빈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빈뇨가 어떻게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모 씨 42세 회사원의 하루를 재현해 보겠습니다. 아침 7시 김 씨가 잠에서 깹니다. 사실 새벽 3시와 5시에도 화장실 때문에 깬 상태였죠. 또 깼네 하며 한숨을 쉽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불안합니다. 혹시 급하게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면 어쩌나 걱정이 앞섭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보며 화장실이 있는 역들을 미리 체크해 둡니다. 오전 9시 회사에 도착해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30분 후 벌써 화장실에 가고 싶어집니다. 아까 막 갔다 왔는데 하지만 참을 수가 없어 화장실로 향합니다. 오전 11시 중요한 회의가 시작됩니다. 1시간 예정인 회의인데 벌써 요의가 느껴집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상사의 말보다 화장실 생각만 납니다. 결국 죄송합니다.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회의실을 나갑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와 식사를 하다가도 중간에 일어나 화장실에 갑니다. 김 씨, 괜찮아? 하는 동료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그냥 물을 많이 마셔서요. 라고 둘러댑니다. 오후에도 상황은 반복됩니다. 집중해서 일해야 하는데 30분마다 화장실 가니 업무 효율이 떨어집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하다가도 화장실 때문에 집중이 깨집니다. 퇴근 후 친구들과의 약속도 부담스럽습니다. 영화관에 가면 중간에 나가야 하고 술자리에서도 자주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점점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됩니다. 밤 10시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합니다. 또 밤중에 깰 텐데. 결국 새벽 2시, 4시에 깨서 화장실에 갑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 다음날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빈뇨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업무 효율성 저하, 사회활동 위축, 수면 장애, 우울감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빈뇨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생활 습관 개선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권장 수분 섭취량은 체중 1kg당 30에서 35ml입니다. 70kg 성인 기준으로 약 2.1리터에서 2.5리터 정도입니다. 너무 많이 마시지도 너무 적게 마시지도 말아야 합니다. 물을 마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방광에 부담을 덜 줍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커피, 녹차,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해 빈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로 이뇨 작용을 일으킵니다. 방광 훈련도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소변이 마려워도 조금씩 참는 시간을 늘려가며 방광의 용량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나갑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참으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케겔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골반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요실금 예방과 방광 기능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을 5초간 조였다가 5초간 이완하는 것을 10회씩 하루 3번 반복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법이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빈뇨 증상도 완화됩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에는 항콜린제나 베타3 작용제 같은 약물을 사용합니다. 남성의 전립선 비대증에는 알파 차단제나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를 처방하고 여성의 호르몬 관련 빈뇨에는 에스트로겐 크림이나 호르몬 대체 요법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요로 감염이 원인이라면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제 빈뇨 개선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와 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랜베리입니다. 크랜베리에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는 세균이 방광벽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 요로 감염을 예방합니다. 크랜베리 주스나 크랜베리 추출물 보충제를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단 당분이 많이 든 크랜베리 주스보다는 무가당 제품이나 농축액을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에 도움을 주어 방광 근육의 과도한 수축을 완화시킵니다. 견과류, 녹색 잎채소, 통곡물, 콩류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성인 기준 하루 권장량은
남성 400mg, 여성 310mg입니다. 세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항염 작용을 해서 방광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이나 아마씨, 호두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부족이 과민성 방광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15분 정도 햇볕을 쬐거나 연어, 달걀 노른자, 버섯 등을 섭취하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장내 유익균이 요록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요거트,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거나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를 복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호박씨입니다. 호박씨에는 식물성 스테롤과 아연이 풍부해 비뇨기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남성의 전립선 건강과 여성의 방광 기능 개선에 모두 효과적입니다. 일곱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항염과 항균 작용을 합니다. 다만 카페인이 들어있으므로 오후 늦게는 피하고 하루 2-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매운 음식, 산성이 강한 과일, 인공 감미료, 탄산음료는 방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스파탐이나 사카린 같은 인공 감미료는 방광을 예민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차가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는 음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몸 상태를 관찰하며 어떤 음식이 증상을 악화시키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이요법과 함께 보충제를 고려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기존에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혈액순환 개선제를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 후 보충제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제의 품질도 중요합니다. 국내에서 허가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고 성분과 함량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너무 고용량의 보충제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뇨 증상 개선을 위한 일일 루틴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 신진대사를 활성화합니다. 오전 중에는 크랜베리 주스나 녹차를 마시고 점심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나 잎채소를 포함한 식사를 합니다. 오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케겔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섭취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호박씨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생활 습관을 개선했는데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열이 나고 옆구리가 아프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갑자기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응급 상황입니다. 50대 이후 남성은 전립선 검사를, 여성은 산부인과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뇨병 가족력이 있다면 성별에 관계없이 혈당 검사를 받아보세요. 조기 발견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빈뇨는 하루 8회 이상의 배뇨나 야간 2회 이상의 야간뇨로 정의됩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과민성 방광, 전립선 비대증, 요로 감염, 당뇨병, 스트레스, 약물 부작용 등이 있습니다. 치료는 생활 습관 개선부터 시작합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 카페인과 알코올 제한, 방광 훈련, 케겔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기본입니다. 필요시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영양학적 접근으로는 크랜베리, 마그네슘, 오메가3, 비타민 D, 프로바이오틱스, 호박씨 등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매운 음식, 산성 과일, 인공 감미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빈뇨는 숨길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흔한 증상이며 적절한 치료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빈뇨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증상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치료 가능한 의학적 문제일 뿐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일상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